결국 김용남 후보가 세월호 유가족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조국은 진정성을 따지면서 사과가 무색하게 또다시 네거티브를 이어가기 바쁩니다. 참다 못한 민주당 지지 패널들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영상 끝 충격적인 반전이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래서 좀 불쾌해지기 시작하는 게 그렇지. 너무 비열해요. 비열해요. 맞습니다. 제가 선거 그런 말 했습니다. 하기. 정치 더럽게 하지 말라고. 너무 비열한 방식으로 이제 캠페인을 전개하는데 네. 아니 김용남 후보의 당적 이동이나 과거 얘기나 비판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걸 가지고 국민의힘 후보 취급할 거면 그냥 정직하게 말씀을 하십시오. 정정당당하게. 네. 그 사람을 영입한 사람 영입 자체가 잘못됐다. 그 사람 전략 공천한 게 잘못됐다. 저런 사람 공천하고 저런 사람 영입하는 민주당을 견제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 다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시오. 네. 왜 본인이 민주당에서 공천한 후보인 것처럼 굴고 네. 실제로 그 김용남 후보를 영입하고 공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 그렇지. 김용남 후보의 과거만 가지고 얘기를 하냐 이 말입니다. 네. 마치 국민의힘 아니 그 조국혁신당 분들이 이현주 의원이나 김용남 의원 후보나 이런 분들이 과거의 당적 이동 경로를 아예 모르는 것처럼 네. 몰랐던 것처럼 네. 그분이 국민의힘 시절에 어땠는지 몰랐던 것처럼 얘기하면서 지금 그걸 비판하는 게 되게 비열해 보여요. 다 알면서 그때 수용한 거고 그렇지. 그 두 분이 영입될 당시에 누구도 비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두 분은 저희가 그 목소리를 높였던 이해운 뭐 후보자나 네. 강준욱 비서관이나 이런 분들처럼 네. 내란 국면에서 공화국의 적 사이드에 섰던 분들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도 내란 정도의 일이 벌어졌을 때는 공화국을 수호하는 쪽에 섰던 분들이니 과거의 어떤 판단이나 입장에 대해서는 그래 넘어왔으니까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의 가치에 동의하는 차원에서 수용하고 넘어간다, 인정한다 이거였잖아요. 만약에 김용남 후보자가 평택을이 아니라 하남이라든지 네. 국민의힘과 1대1 구도인 어떤 지역에 공천이 되었다면 저런 공격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래서 비열하다는 거예요. 예. 본인들이 캠페인을 하고 싶으면 진짜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싶으면 네. 그분을 공천한 민주당 지도부에 대해서 비판을 해라. 그분 영입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한번 뭐라고 해봐라. 아무도 안 그래요. 왠지 아세요? 그럼 본인들 표가 깎이거든요. 네. 본인들은 내가 이재명 대통령이랑 더 가깝다는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본인들은 합당 국면에서 정청래 대표랑 같은 사이드에 있었거든요. 지지층을 공유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본질에 대해서는 얘기 못하고 김용남 후보는 국민의힘 사람이라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매우 비열한 선거 캠페인을 지금 벌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밑바닥을 보게 되니까 네. 참 기가 막혀요, 사실은. 그러니까 정정당당히 하면 되잖아요. 예. 아니, 민주당도 견제받아야 된다. 조국혁신당이 하겠다. 국민의힘으로 민주당 견제할 거냐. 그래도 조국혁신당으로 하는 견제받는 게 훨씬 낫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네. 왜 이상한 얘기들을 하면서 유권자를 속이냐는 거죠. 네. 평택을에 출마해서 민주당 후보를 꺾는 게 왜 이재명 대통령에게 더 도움되는 길입니까? 네. 이거는 엄연히 이재명 대통령의 중간평가적 성격이 있는 그런 성격의 선거인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영입한 인사. 네.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가 전략 공천한 인사가 네. 다른 당한테 패하는 게 왜 이재명 대통령에게 도움된다는 그런 식의 거짓말을 하십니까? 그러면은 그 얘기는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의 영입이 실패했음을 자인하라는 소리밖에 더 됩니까? 맞아요. 예. 아니 그거예요. 조국혁신당이 얘기하는 건. 근데 그 얘기를 못 하니까 예. 그 김용남 후보가 과거에 있었던 얘기들을 끄집어 올려가지고 이 사람 사실 이런 사람이 하고 있는 거죠. 네. 사과만 요구하십시오. 예. 국민의힘 그 김용남 후보자의 과거 발언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걸 사과만 요구하시고 논쟁을 붙으십시오. 마치 국민의힘 후보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비열한 프레임 짜지 마십시오. 본인이 민주당 후보인 것처럼 하는 남의 당세 활용해서 선거하는 그런 얄팍한 선거 캠페인 벌이시면 안 됩니다. 네. 이제 김용남의 손을 들어서 영입했을 때는 지난 대선 때 이제 과거사 논란은 끝났다. 이 대통령이 보증한 거예요. 네. 근데 그걸 제로내 가지고 또 시비를 건다는 거는 이 대통령의 어떤 영입과 김용남에 대한 보증을 무시하는 거란 말이죠. 아니 저도 그 발언들 네. 비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성격 네.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걸로 과거로 얘기 한번 해볼까요? 그럼 저도. 그럼. 네? 거기 과거로 얘기해볼까요? 거기 그 정책기획 네. 위원장 네. 최근에 대변인까지 했던 그분
어떻게 하다가 조국혁신당 건너갔습니까? 이소영 의원, 우리 당에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평가받는 이소영 의원한테 그 네거티브 흩뿌리다가 본인이 공천 못 받으니까 넘어간 거 아닙니까? 아, 그러면. 그래요. 아니, 예. 그런 거 제가 하나하나 다 한번 길어볼까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참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아니, 순전히. 그저 이낙연 따라간 사람들은 또 대거 영입을 하고 말이죠. 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본인의 비전을 정직하게 유권자들에게 털어놓고 예. 조국혁신당의 존재 의의는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해서 민주당보다 더 지지를 받아서 국회에 들어오면 그건 존중받을 일이고 유권자의 판단인데 예. 지금 유권자의 판단을 흐려서 마치 지금 조국혁신당이 민주당 후보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건 남의 당세 활용해가지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김용남에 대한 네거티브는 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에 대한 네거티브예요,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그거 정확하게 그걸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조국이 만약에 평택을 해서 당선되면은 이게 진짜 더 크게 민주당에게 청구서를 내밀지 않겠습니까? 야, 내가 이겼어. 내가 국민의 어떤 선택을 받아서 민주당, 그거 저 합당해 줘야지. 뭐 이런다든지. 합당은 불가능합니다. 물 건너갔습니다. 물 건너갔어요. 절대 안 됩니다. 아.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아니 국민의힘 후보 공천하는 정당이랑 왜 합당합니까 그러면은? 네? 아니 그런 식인데 지금 하는 그 뭐 어떤 김용남 후보의 후원회장이 정청래 대표입니다. 정청래 대표고 단일화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네. 본인들은 지금 저 국민의힘이랑 차이도 없고 네. 전형적인 검사라고 막 주장하는데 김용남 후보를 두고 예. 그런 사람 공천하는 정당이랑 왜 합당을 합니까? 맞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합당은 물 건너갔습니다. 합당은 물 건너갔다. 네. 뭐 당선되든 낙선되든. 네. 그래요. 그 정청래 대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네 말씀하시죠. 실제 국민의힘 후보는 전혀 공격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이동 후보. 조국혁신당이나 조국 대표께서 지금 전선을 치고 있는 상대를 보면 이분은 국힘 제로인데 유이동이나 황교안 비판한 거 봤습니까? 못 봤어요. 전부 김용남 후보 혹은 민주당과만 전선을 치고 있습니다. 예. 왜 그런 정당이랑 합당하죠? 이게 말하자면은 정의당이 몰락한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아니 국민의힘과는 안 싸우고 저 민주당하고만 각축을 벌이는 여기서도 이제 사실 그 정의당이 전략적 미스를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의당의 길을 걷고 있어요 지금. 정의당만 해도 예. 뭐 페미니즘 네. 뭐 주제는 아니지만 실제 진보 진영이 진보 담론이 가져왔던 그 섹터들을 많은 부분 포기하고 미국 민주당처럼 뭐 페미니즘이라든가 네, PC주의라든가 예. 이런 것들을 교조주의적으로 너무 경도됐기 때문에 네. 심판받은 부분이 있어요. 네. 뭐 페미니즘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네, 그때 네. 정치가 흘러갔던 전개 양상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 근데 그 정의당조차도 민주당 이중대라는 소리 들으면 그걸 모욕이라고 생각을 했고 네. 필요가 있었어요 그 전에는. 네.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교차 투표를 많이 해줬습니다. 지역구는 그렇지. 민주당 찍고 예. 그래도 노회찬 의원 원내에 들어와야지. 음. 뭐 그래도 정의당,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노력하는데 표 주고 음. 이렇게 해서 계속 왔던 이 정당입니다. 민주당이 중도 정당이니까 할 수 없는 이런 네. 보다 급진적이고 개혁적인 정책들 그 진보 정당이 들어오면 할 수 있으니까 그거 밀어줘야지. 근데 뭐 이런 심리가 있었어요. 네. 근데 네. 정의당은 그 진보 담론까지 해체하고 민주당과만 전선을 그었기 때문에 이제 올라갈 길을 걸었던 건데 조국 혁신당은 그것만도 못하죠. 민주당 이중대 소리 들으면 기분 나빠해야 해요. 예. 근데 내가 민주당보다 더 민주당답다라는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예. 그거는 당원들이 모욕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런 정당이 그러면 왜 있어야 되냐고요. 예. 물론 민주당에서 건너간 분들 많은 건 이해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자강을 얘기해놓고 선거 국면 벌어지니까 본인 당세로 안 되니까 더불어민주당 얘기하고 이게 뭐하는 전 이런 캠페인을 처음 봤습니다. 예. 이런 정당도 처음 봤어요. 이준석만도 못해요. 이준석만도 못하다. 아. 아니 그러니까 캠페인에 한해서요. 왜냐하면 예. 이준석만 해도 국민의힘 내가 국민의힘보다 더 국민의힘스럽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국민의힘 출신 국민의힘 대표였는데 그러네. 국민의힘은 바꿔야 된다라고 하지. 네. 내가 정통 보수라고 하지. 예. 내가 더 국민의힘다운 후보다라고 안 한단 말이에요. 저런 캠페인 듣도 보도 못한 캠페인이에요, 진짜로.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결국 조국 후보가 조국당의 대표인데 본인이 민주당스럽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게 도대체 조국 후보는 조국혁신당 왜 만든 겁니까? 민주당스러우면 민주당에 들어가셨어야죠. 그 얘기가 하나가 나오는 거고 그동안에도 조국혁신당 만든 이래로 조국 후보가 늘 자강을 말하면서 민주당과 합당은 없다라고 늘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는 표가 필요하니까 네. 본인 스스로 내가 가장 민주당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 조국혁신당은 도대체 어떤 존재 의미와 공당으로서 역할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무엇보다 조국 후보가 당시에 민정수석을 지내면서 민정수석이 무슨 일 합니까? 문재인 대통령 일가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일하는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보좌진들에 대한 감시 업무를 하는 게 민정수석의 일이거든요. 물론 특별감찰관하고 업무가 좀 겹치는 면은 있습니다만 민정수석이 대통령 친인척들에 대한 감찰 업무를 하는 건데 본인 가족과 본인 오촌 조카에 대해서는 아무런 것도 감찰도 못하고 인지도 못했던 분이 무슨 낯짝으로 나와가지고 지금 국민들 앞에서 무슨 본인이 아무 관련 없으니까 김용남 후보 한번 떠들어 보세요. 내가 법으로 처리해드릴게요. 아니 저는 조국이라는 저 모습 앞에서 윤석열과 한동훈을 본다는 게 너무 좀 개탄스럽습니다. 전 정말로. 예. 후보는 네거티브 전략에 안 말려드는 게 맞죠. 1등 네. 전략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다고 그냥 가만히 냅둬라? 그럼 반박 못하네? 맞는 말이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에서 민주당에서 적어도 당신들 국힘제로 한다며 그러면 나와가지고 유이동 후보 비판하고 그 내란 종식 황교안이 나오니까 내란 종식 한다며 그러면 황교안 후보 또 비판하고 이래가지고 또 평택을 어떻게 키울 건지 경쟁하다가 어느 시점이 돼가지고 여론의 추이를 보면서 단일화를 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지. 예. 선거판이 열리자마자 바로 김영남부터 까고 시작하는 게 이게 무슨 국힘제로야? 민주당 제로지. 당에서 대응하고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되는 말씀드렸었고 예. 그 응박해서 일단 경기 도당에서 먼저 나왔어요. 네. 경기도당이 그렇죠. 논평이 나오고 예. 방금 대변인 말씀 나왔지만 더 중요한 게 5월 10일자로 어제 그 사무총장이요. 당 사무총장이 그렇죠. 예, 예. 공문을 그 내가지고 예. 무소속이나 타당 후보자를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사람은 평당원이고 뭐고 간에 우린 반드시 징계하겠다. 근데 요거는 제가 봤을 때 김관영 도지사 후보를 원래 생각하고 만든 것 그 같긴 얘기를 조금 한데 이따 하겠습니다. 예. 그러나 어쨌든 문구로만 봐서는 봤을 때는 조국혁신당도 타당 후보입니다. 여기를 명시적으로 지원하는 사람들은 징계하겠다고 하셨으니까 네. 분명히 피하 식별이 돼야 된다. 이거 민주당스럽다고 자꾸 뭐 우리 순혈주의 자꾸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그거 자신 있으시면 이재명 대통령한테도 동일하게 잣대 들이대라 이거예요. 네. 검찰개혁 갖고 자꾸 뭐 선명성 얘기하시던데 보안수사권 이게 별수합니다. 막 김용남 후보는 보안수사권 찬성이니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도 민주당스럽지 않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디요 자꾸 그 옛날 그 버전으로 순혈주의를 갖고 와.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변화된 시류에서 소구려 없습니다. 옛날 그래요? 버전 정치하지 마시라.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충격적인 진보 유튜버들의 반응은 사과문 바로 뒤에 나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저의 부족함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세월호 유가족 여러분, 김용남입니다. 세월호 유가족분들께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당시 제 발언이 사랑하는 자식과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의 가슴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길지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도 온전히 위로할 수 없는 그 아픔 앞에 제 표현은 너무나 미숙했습니다. 유가족분들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음을 인정합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깊이 반성하며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이 한 번의 메시지로 모든 상처가 아물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비판과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계속 진실하게 다가가려 노력하겠습니다. 행동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남 드림. 다음 이야기. 진보 유튜버들의 반응. 이들은 과연 민주당 지지자일까요? 아니면 조국 혁신당 지지자일까요?